예비 엄마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만사까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정도로 저희는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임신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중 힘들었던 그 시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 공부를 잘하던 신우가 있었는데, 대학을 저희 신혼집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신우와 시모는 당연히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기숙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숙사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나와 살면 적적하시겠어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결제해 줄게요. 언니, 제가 왜 기숙사 가요? 바로 30분 거리에 오빠 집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되지. 굳이 기숙사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짐 싣고 갈 거니까 그 작은 방 있죠? 거기 쓸 거니 언니 청소 좀 해둬요. 그리고 책상 같은 거 있어요? 없으면 책상이랑 수납장은 있어야 하는데. 노트북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적당한 걸로 살 테니까. 그래, 오빠 집이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니? 오빠 집이 훨씬 편하지. 너희 어차피 방도 많이 남잖아. 옷 담아뒀던 방 있지? 거기 좀 정리하고 남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책상이랑 수납장은 너희가 좀 마련을 해줘. 일찍 올라가서 그 동네 적응도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짐 정리하려고. 짐 정리하고 며칠 좀 지내면 되겠다. 맞아. 엄마가 좀 며칠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언니도 엄마 오면 이것저것 밥도 잘해 먹고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던데. 이번 기회에 언니도 엄마한테 좀 배워요. 엄마가 진짜 음식 잘하는 거 알죠? 아, 저는 아침밥은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굳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오빠는 그냥 기숙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오빠 덕 봐야지 언제 보겠어요. 신우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절대 받아준 적 없다면서 바로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에 흉흉한 일이 생기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신우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남편과도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신우까지 더해지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신우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어서 기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놨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면서 미역국을 끓였고 전 그날 쉬는 날이라 아침에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가씨, 학교 갈 거죠? 미역국에 밥 좀 먹고 가요. 아침에 오빠가 끓여놓고 갔나 봐요. 몸 따뜻하게 미역국 조금이라도 들고 가요. 저녁에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거나 뭐 시켜서 먹어요. 괜찮죠? 아니 언니, 저 오늘 시험인 거 몰라요? 어떻게 시험 보는 사람한테 미역국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언니 생일이라고 해도 시험 볼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념을 어디다 두는 거야? 언니가 저 시험 잘못 보면 책임질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이 시험 기간이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아우. 네? 아, 아가씨,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데워서 줄까요? 뭐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죠. 어제 아가씨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시험 기간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 지금 저보고 시험 기간인데 논다고 비꼬는 거예요? 아, 참. 언니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술 마시면서 동기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다 사회생활이고 능력이라고요. 아무튼 좀 신경 좀 써요.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까칠하게 말을 해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세상 애교 있는 동생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행동과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우는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빨래를 구분하는 통도 다 나눠 놓았지만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은 실수로 섞인 신우 옷을 잘못 빨래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제 옷 세탁한 거 언니예요? 아니, 옷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빼놓아야지. 어떻게 그냥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옷 완전히 망가진 거 알아요? 아, 내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그거 입으려고 했던 건데. 아, 진짜. 고심하면서 골랐던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모르면 세탁을 하지 말던가. 어머, 아가씨 옷 섞여 들어갔어요? 분리한다고 분리해서 넣었는데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요. 아침에 빨래 돌리고 나왔는데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언니. 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빨래 그거 하나도 못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지났는데 빨래 하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빠 옷도 이런 식으로 다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옷도 옷이지만 애초에 구분을 잘해서 빨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언니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잘해야죠. 아가씨,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살림 담당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옷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직접 관리를 해야죠. 아가씨 옷 앞으로 제가 세탁 안 할 테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세탁하세요. 저도 화가 나 신우에게 소화됐고 그날 저녁에 웬일로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세상 착한 동생이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신우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언니, 오늘 옷 망가져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구분 잘해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오빠가 예전에 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거라서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이라 언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옷 망가졌어? 아유, 잘 놓지 그랬어. 그래도 언니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잘 구분해서 놓아. 그리고 앞으로는 남이 네 빨래는 네가 알아서 세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도 지금 일 다니고 있잖아. 낮에 시간 없어서 퇴근하자마자 몰아서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알았지? 그래도 그동안은 언니가 많이 신경 써줬는데 이제는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야지. 그럼 언니가 나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나도 그거 알지.
언니, 세탁은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도 기니까 제가 할게요. 천사 같던 신우의 모습은 남편 앞에서만 해당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선 신우는 항상 까칠하고 예민한 신우일 뿐이었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신우가 어떻게 시모에게 말을 하는지 가끔씩 시모가 저에게 해오던 전화였는데 집에 있었던 얘기를 신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이번에 남이 옷 망가뜨렸다며? 그러게 빨래할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살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빨래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어떻게 잘 챙겨주질 않아? 애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말하겠니? 빨래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님.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신경을 써도 그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 색깔만 구분해 놓고 빨래하면 안 되는 걸 통에 넣지 않아야 하는데 같이 섞어서 놓아버리니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제가 일일이 신우 챙기면서 살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기숙사? 너는 그 어린 동생을 혼자 기숙사에 놓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빨래나 청소도 직접 다 해야 하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너는 네 친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네 동생 아니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항상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만나기 불편하고 그래서요. 저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 일일이 챙겨주기도 어렵고. 됐어. 너는 어떻게 아직도 남처럼 구니? 애가 그러니까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맞춰주질 못할 망정? 어쨌든 너희도 친해질 때까지는 그 집에서 나오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챙겨. 어린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시모는 매번 저에게 살림을 못한다며 타박하고 신우를 잘 챙기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보면 그럴 때마다 신우와 시모는 제가 마치 착각을 한 것처럼 행동을 하셨죠. 그 후에는 더욱 저를 괴롭히고 나쁘게 구니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집안 가전들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 있던 밥솥이랑 청소기랑 다 어디 갔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던데? 작은 가전제품들은 싹 다 사라졌어. 집에 누가 왔었나? 아니 어떻게 가전제품만 이렇게 싹 사라졌지? 여보, 집에 낮에 왔었어? 어? 당신이 남이한테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도 그렇게 말하던데. 당신이 밥솥이며 청소기며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굳이 왜 새로 사냐면서 어차피 우리 이사 가면서 다 새로 사려고 했다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난 엄마랑 남이가 둘 다 그렇게 말하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아니야? 뭐? 아니 멀쩡히 쓰고 있는 밥솥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사가 다음 달인데 당장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저번에 당신이 가전제품 좀 사라고 돈 챙겨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따로 안 챙겨준 거야? 나는 그래서 가전제품은 알아서 새 걸로 사는 줄 알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돈 당신이 어머님 댁 에어컨 바꾸는데 쓰라고 했다며. 뭐야? 당신 그럼 그 돈 엄마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엄마랑 동생이 또 중간에서 말 바꿨나 보다. 미안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당신 회사에서 바쁘니까 전화 안 해봤는데 확인할 걸 그랬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와 시모는 서로 말을 맞춰 속일 때도 많아졌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저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결혼 5년차가 지나면서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을 해도 초기에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때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알고선 신우와 시모 모두 말이 많았죠. 아유, 아들 혼자 고생해서 어쩌니? 혼자서 외벌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임신 준비하려고 일을 그만두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가, 너도 좀 더 생각을 해보지 그랬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하루 덜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 하는 거니? 나중에 다시 일할 거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오빠 혼자 고생하겠네. 언니, 저도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임신 안 된다고 일 그만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너무 쉽게 일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냥 나는 언니 커리어도 있고 나중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렇죠. 아이야 요즘은 불임병원도 잘 되어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도 그렇고 지금은 임신에 좀 더 집중하려고. 와이프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니 같이 일하는 거지 뭐. 조기 유산이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말이야. 아들 혼자서 돈 버는 게 어디 쉽니? 요즘 보니 전업주부인데 낮에는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저녁 다 돼서 남편 올 때 돼서야 살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던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살림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해.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잘만 임신하고 애도 잘만 키우더구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하고 마침내 임신에 성공을 했을 때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셨죠. 남편에게는 초기 임신하여 입덧하는 저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지만 막상 집에 오셔서는 입덧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키고는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입덧한다고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기운만 더 빠지지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움직여야지. 내가 오늘 사골이랑 반찬들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서 해줘라. 재료는 사다 놓았거든. 나 요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올 테니까 정리하고 있거라. 어머님, 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재료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입덧이 어제보다 더 힘들어서 좀 쉴게요. 어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왔는데 며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머리 하시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네가 자꾸 입덧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덧을 하는 거야. 정신력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게 어디 있니?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허구한 날 입덧한다면서 누워만 있는 와이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에 올 때만큼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앞으로도 임신했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입덧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음식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오늘은 집으로 가주세요.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든 날 시모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더니 시모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죠. 남편은 시모의 하소연을 듣고선 놀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입덧이 심해 예민해졌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입덧하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아이가 견디지 못했는지 떠나고 말았어요. 임신 초기였고 흔한 일이라며 병원에선 말을 했지만 전 너무나 힘들었고 우울했어요. 그날 후로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그 후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해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상아리가 애를 좀 봐주는 건 어떠니? 너희 임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 보면서 임신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보는 건 어때? 당장 일을 할 것도 아니니까 한 1년 정도만 좀 봐줘. 남이가 알아서 두둑하게 잘 챙겨줄 거야. 사실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가족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요, 언니. 제가 언니가 봐주기만 하면 나는 연봉 3천 맞춰주고 명절마다 보너스 100까지 쏠게요. 아이도 순한 편이라 까탈스럽지 않을 거고 언니도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아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기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나중에 아이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언니가 봐준다고 하면 나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와이프 아직 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다시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도우미 고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면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나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애를 보니? 지금 팔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도 네 와이프가 몸은 좀 더 건강하고 나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 젊은 애들이랑 나랑 어디 비교가 되겠니? 그냥 낮에 잠깐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경험 쌓는 걸로 치고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어? 우리 옆집에 딸도 보니까 조카들 봐주다가 아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게 또 기운이 있나 보더라고. 시모와 신우는 계속해서 저에게 아이를 봐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고심 끝에 1년 정도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는 정말 너무 예쁘고 순했는데 잠도 잘 자고 거기다가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어서 울음도 길지 않았죠. 착하고 순한 조카 덕분에 육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시모와 신우였어요. 아이를 볼 때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먹는 건 다 유기농에
식단도 다 짜서 보내주었죠. 조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를 산책하다 딸기를 사주고 찍어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딸기 어디서 샀어요? 설마 동네 그 과일 가게에서 그냥 사서 먹인 거 아니죠?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아이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먹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먹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과일 사야 하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다 보내줬잖아요. 애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가씨, 근데 이거 딸기 괜찮아요. 엄청 달고 유빈이도 너무 잘 먹었어요. 유기농 과일 파는 곳에서 딸기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유빈이랑 산책 가다 보니까 딸기가 보이길래 사준 거예요. 유빈이도 잘 먹었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었어요. 여기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 거짓말하고 유기농이라고 한 거면 어떻게 하려고요? 농약은 먹으면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거 몰라요? 애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언니 책임이에요. 한 달을 정말 꾹 참고 조카를 봐줬는데 그 한 달 동안에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많았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월급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월말에 통장을 찍어보니 꼴랑 3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일에 신우집에 찾아가서 말하니 아이를 보고 있었던 시모가 같이 나와 빈정댔죠. 아가씨, 통장 이제 확인했는데 30만 원 들어온 게 맞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만 원은 아니죠. 지금까지 유기농 과일 먹여라 어째라 하면서 다 제 돈으로 쓰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3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 봐준값 다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과일산 비용이랑 수고비는 제대로 정산해서 넣어주세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어떻게 아이 몸값을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변호사 개업했는데 그 정도 돈 아까워서 안 주는 거겠니? 네가 애초에 애를 제대로 안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 돈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애를 본다는 게 웃긴 거 아니니? 네가 지금까지 애 보는 일을 업으로 삼은 것도 아닌데 진짠 줄 알았니? 그니까 내 말이. 언니, 지금까지 아이 한번 봐줘본 적도 없으면서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웃긴다. 언니 제가 언니 우리 애 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는데도 꾹 참았거든요? 그거 다 따지면 언니가 저한테 돈 줘야 돼요. 앞으로 한 달 더 하는 거 보고 돈 줄게요. 네? 저 앞으로 못 볼 것 같네요. 유빈이 어머님이 보시던지 아가씨가 알아서 보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 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 봐준 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애정으로 조카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그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심해부가 집에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아이 봐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와이프가 변호사 개업한다고 해서 저도 아이 좀 더 클 때까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아이가 아주머니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거든요.
월급을 제가 드리고 당분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오시는 분들마다 하루도 못 가서 다 그만두셔가지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매제? 와이프 연 3천 받고 아이 봐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드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당신 월급 받고 조카 봐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차피 일 하려고 했는데 아이도 봐줄 사람 없으니까 겸사겸사 아이 봐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월급은 무슨 소리고, 설마 남이가 돈 안 줬어? 사실은 원래 3천만 원 연봉으로 받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30만 원 넣어줬더라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신우 매번 아이 과일은 정해진 곳에서 유기농만 사야 하고 식단도 정해진 방법으로 요리해서 만들어줘야 하고 놀이터도 항상 가던 곳에서만 가야 하고 다른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나도 못 봐주겠다고 한 거야. 뭐? 고작 30만 원? 아니 그 집에서 쓴 돈만 해도 100은 훌쩍 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제, 지금 이 사실 알았어? 어떻게 한 달 내내 와이프 손 빌려놓고선 30만 원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내가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정말. 제가 와이프한테 육아를 다 맡기고 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전달까지는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았었는데, 아주머님 오시고서는 왜 줄어들었을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일을 전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선 시댁을 뒤엎으러 찾아갔죠. 집안은 난리가 났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매부며 시아버지까지 모두 분노를 하셨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신우와 시모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놓았는데 지금 애를 망치고 있다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돈을 안 줘서 그래요? 언니 진짜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와,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가족끼리 아이 봐주는 것도 다 돈으로 치나 봐요.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아닌 말을 하고 다녀서 그렇죠. 제가 언제 조카 보면서 유산한 거 생각나서 마음 아프니까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하고서 그만뒀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준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니? 네가 가서 얼른 자각한 거라고 말해. 지금 네 신우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남자들만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선 네가 지금 조용한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었던 건 알고 있니? 그래요? 그러면 저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제가 유산했을 때 어머님이며 신우며 했던 얘기들 다 얘기할 테니까 시 매부도 부르시고 아버님도 오시고 남편도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지금 바로 다 부르세요. 제가 다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와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그동안 아이를 낳고 정말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아이한테 쓰는 돈이라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서는 온통 자기 꾸미는 데에만 썼던 거였죠. 저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유기농 과일을 한번 사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이고이 먹을 거 하나 다 살펴보며 먹이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시애보는 제 말을 듣고선 그동안 지출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 돈은 시모에게도 많이 들어가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님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분노했고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했어요. 사실 신우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는데 시아버님과 남편 돈으로 계약을 해줬는데 다 무산되게 되었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날아가게 되자 신우와 시모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요. 스트레스는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디 풀 것도 없고 제가 언니한테 스트레스를 풀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고 다들 너만 챙기잖니. 우리도 있는데 너만 챙겨서 우리가 질투를 했나 보다. 우리 앞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도 가족들이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으면서 친해지는 거니 너도 이제 마음을 풀거라.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서는 미안하다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풀어야 하나요? 이제 와서 본인들 힘들고 괴로우니까 사과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 아가씨 괴롭힘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수십 번 떠나보내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견딘 건데 다시 또 견디라고요?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남이 이제 개업 못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낳고 하느라 경력 단절에 일도 많이 안 해봐서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 경력 단절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척 하더니 딸 경력 단절은 걱정 안 하셨나 봐요. 결혼하면서 내내 일하지도 않고 아이 낳고서도 일한 적 한 번 없고 그거 저한테 걱정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일들 다 되돌려 받으시네요. 전 사건 풀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풀어보세요. 신우이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일을 다 그만뒀고 아이 낳고 나서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곳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일을 했을 때도 능력이 좋지 않아 사건을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겨우겨우 시댁 도움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부랴부랴 사과를 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걸 받아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신우와 시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동안 어머님과의 사이가 별거 수준으로 대면대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제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막달까지 왔으니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네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 남편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려고요. 제 사연 어떠신가요?
드라마에서만 나을 만한 일 아닌가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